이사님 아까 네. 제가 그 SK 하이닉스 두 자릿수 상승을 너무 자주 보는 것 같아서 저는 처음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오래 하셨잖아요. 네. 헛웃음이에요? 아니면 좋아서 그러시는 거예요? 코드스님이죠 뭐 네. 없잖아요. 보신 적이 있나요? 이렇게 자주 이런 대형 사실 옛날 SK 하이닉스 100조 이하일 때도 크긴 했지만 지금 400조가 넘어가요. 지금 440조 됐을 거예요. 그러면 시총이. 2007년도 한번 돌이켜 보게 되면 네. 그러니까 그때도 계속 상승은 나왔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 가는 건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리만 때 급락했었다가 시장 반등 나오게 되면서 현대중공업 상한가 가고 포스코홀딩 상한가 가고 이런 건 네. 봤었거든요. 포스코홀딩스 상한가 갔어요? 포스코도 상한가 갔어요 그때. 삼성전자 빼고 다 상한가 갔었어요. 아 그럼? 빠질 때는 상한가 가고 올라갈 때는 상한가 가고 리만 때요. 아 리먼 때 맞아. 그때는 뭐 정신 없었죠. 그때는 그냥 난리도 아니었죠. 그냥 유교는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맞아요. 진짜 주변에 펀드는 보통 다 반토막 나 있고 막 종목 어쩌냐면서 아우성 치고 막 난리였었거든요. 난리였죠. 그때 막 하한가 맞고 삼성전자도 거의 막 하한가 육박하는 정도 하락이 나왔다가 시장 돌아서니까 또 반대로 상한가 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때 외에는 이렇게 올라오는 거 사실 처음 본다고 말씀드린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네. 2007년도 꽤 잘 갔었지만 이렇게 막 10% 급등 이게 사실 좀 기억이 잘 안 나요. 저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기억 안 난다는 얘기잖아요. 이 정도까지 가면 일단 가지고 네. 계신 분들은 진짜로 어우 분위기가 달라요. 이거를 40만 원 이후에 잡으신 분들은 강심장이었다고 우리는 표현을 했잖아요. 네네. 61만 원이거든요. 오늘 하나증권에서 100만 원 나왔어요. 아 SK증권에서 100만 원 나왔어요. 노무라에서 82만 원 이후에 지금 100을 노무라 질렀어요. 84만 원, 아 84. SK증권 100만 원. 질렀어요 100을. 네, 100을 질렀어요. 와. 뭐 한모 연건이더라고요. 예. 100만 원 질렀더라고요. 그래서 뭐 투자지표 가치 투자는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예. 2020년도도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이런 요지로 100만 원을 냈더라고요. 삼성전자는 17만 원을 냈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리포트가 나온 이유가 이게 조금 이제 살짝 꼬집어서 말씀드리면은 증권가 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네. 지난주에 이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크지 않은 방에서 네. 창이 두 개 있는 곳에서 방에서 밥을 먹었어요. 네. 되게 가까워서 옆자리에서 얘기가 들려요. 저 사람들도 한 명은 저를 알아봤어요. 심지어 네. 그 정도였어요. 그리고 저도 말을 조심하긴 했어요. 솔직히. 근데 제가 처음에 누군지 모르고 얘기하는 네. 걸 들었는데 요지는 네. 한 명이 하우스에 계신 분이에요. 네. 이게 꽤 큰 자산용사 같긴 해요.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근데 네. 그분이 친구가 딱 왔는데 첫 마디가 야 돈 많이 벌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아, 멘탈이 깨질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깨지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있고 없고로 모든 게 갈리고 지금 상황은 그다음 몇 개 주요 종목이 있고 없고로 모든 게 네네. 털리고 고객들하고 지금 괴리감이 너무 크고 그죠. 이걸 어디까지 네. 자기들도 가져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사석에서 하는 거를 은근 들었거든요. 지금은 외국인 기관 개인 할 것 없이 이걸 예.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디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소위 이제 객장하고요. 음. 증권사 객장하고 그다음에 그 자산 운용사는 그나마 나아요. 왜냐하면 자산 운용 같은 경우 운용 수익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나오잖아요. 나오니까. 그리고 객장 같은 경우도 브로커 수익이 있잖아요. 예. 근데 제일 심각한 건 애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예. 그 사람 제일 포모오는 거죠. 그래서 참 저희 같은 사람도 오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정말 진짜 죽을 맛이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르는 건 세게 지르는데. 네. 예. 뭐 지르는데. 사실 100만 원을 지른다는 게 이거는 뭐 어디를 비방하거나 그런 거 절대 목적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거는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 100만 원이 맞다고 맞는지 안 맞는지 뭐 가봐야 되는 거지만 그게 이제 상징성이 있는 가격 아닐까요, 그냥? 그쵸. 그 보통 이제 상징성 있는 가격에서 이제 정체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 효성중공업도 100만 원 부근에서 좀 쉬었다가 갔던 부분들이 있고 하나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100만 원 부근에서 지금 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인 어떤 가격에서 조금 쉬지 않을까? 마디지수에. 거기까지 좀 올라갔던 쉬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들인 거죠. 근데 지금 디램 가격 혹시 봤어요? 엄청 오르긴 했더라고요. 이게 그냥 올라가는 건 또 아닌 네. 게 3배 넘게 올라갔던데. 비트코인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또 돈데? 네. 가격을? 지금 DDR4 8기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저도 매일매일 확인하고 있거든요. 네, 아침마다. 조금 전에도 확인하고 들어왔는데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매일 확인해요. 하는데 지금 10.2달러요. 아, 걔 2달러도 안 되지 않았었어요, 예전에? 그쵸. 올해 3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2달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1.9, 2.4 네. 왔다 갔다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벌써 5배 오른 거야 지금 그때 되면서. 얼마 전에 8달러였잖아요. 네. 계속 올라간다니까요. 지금 비트코인 같아요. 옛날에. 얘는 왜 이렇게 쇼티지가 난다고 이렇게 네. 올라가요? 이게 쇼티지에다가 이제 기대감? 기대감 투기 수요? 플러스 이제 그리고 이제
물건 잡아놓고 안 푸는 잡아놓고 거 안 그런 풀고 것도 있잖아요. HBM도 그런 네. 거 있다고 그러던데. 있을까요? 예. 왜냐면은 반도체 유통사가 있잖아요. 지금같이 이제 가격 올라는 시기에 물량을 내놓겠어요. 계속 올리지. 그리고 오늘 보니까 그 삼성전자가 잠시만 제가 속보인데 네. 잠 보고 말씀드릴게요. 뭐가 나왔나요? 삼성전자가 이제 DDR5 견적을 중단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뭔 그래서 얘기예요? 11월 달 중순이 돼야 제기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또 쇼티지인 거죠. 아. DDR4에서 DDR5까지 이제 쇼티지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DDR5도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네. 더 이제 직각으로 쏘게 되는 거죠. 공급을 안 하니까. 그리고 네. 지난주에 젠슨 황 형님 왔다 간 다음에 갑자기 그러니까 물론 이제 네. GPU에 대한 개수에 대해서 나오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을 HBM4를 뭐 여기 네네. 걸로 준다 그랬잖아요. 삼성전자 뭐 네네. 5만 개 삼성 걸로 주고 그러니까 그에 따른 그 숫자가 찍히는 게 있으니까 그거 반영해 가지고 올리는 거긴 한데 네. 이게 일주일 만에 이렇게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30%씩 이 추정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저는 처음 봐가지고 저도 처음이에요. 어렵긴 합니다 지금. 지금 뭐지? 이제 앵커님하고 저뿐만 아니라 증권사 오래 일하신 분들도 지금 다 처음일걸요? 예를 들게 되면은 요런 걸 거야 아마. 2020년도에 바이러스 증시가 빠진 게 처음이거든요. 네. 그때만큼 아마 지금 충격일걸요? 아, 와닿는 체감 같은 경우는. 그 2020년도 같은 경우도 바이러스로 이제 코로나 증시가 급락이 나왔었는데 이거를 1년을 했던 주식을 30년 했던 다 처음 겪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지금도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와, 하이스가 오늘 코스피만 100포인트 올랐잖아요. 아니 4,100이었는데 4,200을 가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뭐 2,400에서 2,500 갈 땐 그렇게 힘들더니 지금. 그러니까요. 와,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처음이다 보니까 이것도 완전 쇼킹한 예. 거죠,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면은 네. 사실 에이펙 얘기는 지난주 얘기니까 요건 넘어가고요. 네. 지금 스포트라이트가 사실 젠슨 황 얘기도 오늘까지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이거 질문지가 있을 땐 저도 하긴 했는데 네. 그게 계속 남아 있는 거잖아요. 후광이. 그죠? 반도체 투톱에 대해서 질문지는 이거예요. 여전히 매수 매력 있는지인데 네. 이게 무의미하지 않아요? 지금 단계에서? 매력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매력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네. 절대 가격에 대해서 이게 소비자가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인 거잖아요. 이걸 과연 진짜 말씀하신 대로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냐 없냐 그거 문제가 거든요. 네.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할지 모를 거고 없는 사람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자산 그 사람이 그렇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요. 전문가들도 그런다니까요.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분 매입하고 하고 신고해야 되니까 그게 좀 네. 귀찮아서 이제 가져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으면 이걸 어떻게 되지? 없으면 또 어떻게 되지? 이러면서 막 진짜로 이건 혼란이 올 가능성이 높은데 예. 지금은 더 간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사실 저도 매수 버튼은 못 누르겠어요. 아, 매수 버튼은. 그 가는 거라는 그런 관성이나 아니면 지금 숫자 음. 찍혔고 그 다음에 매수세가 붙었고 네네. 이게 그러니까 대전쟁 그거 이게 버블이건 아니건 네네. 간에 지금 시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음. 숫자에 대해서의 논리로 들어가니까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정할 수 있는 논리는 아닌 거니까. 그죠. 그리고 이것도 지금은 프리미엄이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또 빠질 땐 거품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때 갖다 틀린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지금 분위기 타고 계속 간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업계에 계신 분들도 이런 적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보통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 PC 이게 예상되는 물량이 있잖아요. 수요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를 계산해가지고 1년 가겠구나, 2년 가겠구나 예상이 되는데 지금은 그거 자체가 안 된다고 합니다. 특히나 AI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이제 어찌 보면은 그 추론 이전 단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빠른 연산 이런 부분만 필요했었거든요. 근데 이젠 추론까지 넘어가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HBM뿐만 아니라 이제 추론 단계 넘어가다 보니까 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SSD까지 SSD 가지고 저장 장치까지 올라가죠. 병목이 없으려면 있어야 되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게 어디까지 갈지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 양이 어디까지 확장이 될지가 예측이 안 되니까 지금 이 호황이 어느 정도 갈지 예측이 안 된대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음. 이거를 예측을 할 수 있으면 사실은 그때 네. 정도면 이렇게 해갖고 투자를 음. 하면 되는데 네네. 이런 과거의 대비치가 있는 건데 지금 그게 없으니까 좀 네. 힘든 거잖아요. 하나 또 예를 들면은 네. 2017년도에 약간 지금처럼 약간 비슷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결국 4분기도 실적이 좋을 거거든요. 좋을 네. 거고 지금 기사 검색해 보게 되면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실적 좋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2017년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 액면 분할 전인데 그때 160만 원인가 180만 원에서 출발해 가지고 연말에 280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때 1분기 실적 발표하기 전에 1분기 실적 좋을 거다. 그 발표가 되면은 2분기
되자마자 바로 그날에 2분기 실적 좋을 거다. 그리고 쭉 실적 모멘텀 가다가 2분기 실적 발표하게 되면 발표한 날 이제 실적 발표하고 또 3분기 실적 좋을 거다. 이래서 계속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와 지금 한번 비슷하게 대처를 해보게 된다라면은 지금은 이제 그건 거죠. 그때처럼 실적 발표하는 날 다음 분기는 실적 기대감에 대한 뉴스가 안 나올 때가 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3분기보다 4분기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내년 초까지는 상반기까지는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은 보는 게 분위기상으로. 네, 그런 거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디램 얘기 아까 우리 했었는데 네. 제가 DDR4 그 8기가 기준으로 이제 3분기 때 디램 평균 가격을 계산해 봤거든요. 예. 한 5.3달러예요. 5.3달러인데 지금 10.2달러잖아요. 2배가 올라갔네. 그죠. 2배기 때문에 다른 거 다 채워두고 메모리 가격만 이만큼 올라가게면은 삼성전자 DS 부분의 실적이 얼마나 좋아질까요? 가늠이 안 그것만 되잖아요. 해도. 네. 그러니까 당연히 다음 실적 좋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관건은 그건 거죠. 전년 대비해서 좋아지는 폭이 3분기보다 더 좋을 건가 줄어들 건가. 그리고 예상한 만큼 그리고 그 다음에 포워드 가이던스하고 또 맞출 수 있느냐 그거죠? 그렇죠. 참 어렵다. 네. 그러니까 고민 안 하고 들어가신 분들이 최근에 좀 네네. 수익을 보신 거고 네. 이렇게 좀 하나하나 따지면 증권사들도 방금 말씀하신 거 계산하는 거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아, 100만 그래? 원이 나오는 거죠. 그 계산을 한 거보다 네. 어.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안 돼. 소부장은 못 음. 가요 지금 의외로. 음. 소부장들은 좀 선별적으로 지금 움직이는데 그러면 순환매가 소부장으로 갈 수 있다라고 좀 예측 매매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시간을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소부장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 하나는 실적이거든요. 지금 소부장 쪽은 실적 안 잡혀요. 물론 심택처럼 잡히는 기업들이 있긴 있어요. 심지어 그런데 오늘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있는데 워닝 IPS는 테스 같은 종목들 지금 올랐다 빠지잖아요. 얘네들 실적 아직 안 잡혀요. 그래서 빠지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에 얘네들이- 원희가 IPS 실적 발표인데. 네, 네. 실적이 아마 좋게 나오진 않을 건데 왜냐하면은 지금 이 소부장 쪽 그러니까 삼성전자 전공정 쪽으로 이제 주력하고 있는 장비 업체들이 먼저 가게 되면서 쭉 순차적으로 검사 장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재 쪽까지 따라갔잖아요. 이쪽이 원익 IPS 같은 경우 테일러 공장 쪽으로 이제 들어가기로 예정이 돼 있는데 장비가 내년 1분기에 들어가요. 그럼 지금은 기대감이 올라간 거죠. 그리고 기대감이 올라갔고 장비가 이제 말 그대로 납품이 되게 되면서 그게 매출을 잡혀야 되는데 그게 시한 공백이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좀 대형주와 소부장이 좀 엇박이 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가장 큰 건 요거 두 번째 요거라 생각이 드는데 지금 소부장 굳이 안 사도 삼성전자 할인 사도 할인율 11% 갔잖아요. 그 두 개 사도 수익 충분히 나요. 원래 그리고 이제 소부장 하시는 분들의 논리가 그거잖아요. 음. 삼성전자 1.2% 올라가는 네네. 것보다 음. 나는 저 옆에 삼성전자 관련주로 5% 네네. 먹겠다. 네. 대신 빠져도 5%만 내가 감내하겠다였잖아요. 네. 지금 그럴 그리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진짜 아마 제 말에 이제 공감 못 하시는데 의외로 소부장 종목 모르시면 더 많아요. 삼성전자밖에 모르는 분들 많아요.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치.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음. 그래가지고 삼성전자 쪽으로 쏠리면서 하기 생각하는데 지금 제 주변에 어머님 친구들 삼성 지금도 사야 되는지 연락이 계속 온대요. 나한테 물어봐달라고. 근데 그분들이 근데 계좌도 뜰 줄 몰라요. 삼성전자밖에 몰라요 그분들이. 그냥 삼성전자 사조구나. 그쵸. 예. 그 계좌 어떻게 TV에서 떠나요? 삼성전자 그러니까 그냥 삼성전자 좋은가 보자지. 소부장 이름 몰라요. 올해는 삼성전자 이렇게 얘기하고 객장에 얼마 전에 그 스님 왔다고 네네. 전 들었거든요. 아 그래서 텔레그램 봤어요 저도. 그 얘기를 저는 그 전날 들었어요. 아, 그래요? 실제로 그 객장에 오신 네. 분한테 들어가지고 아 진짜로 오셨냐 그러니까 진짜 음.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아, 이런 일이? 근데 원래 그러게요. 그러면 고점이라 그랬는데 네. 물론 모르죠. 어떻게 될지는 주식이라는 거 저도 이거 단언하는 게 좀 어렵지만 요즘 분위기가 그런 과거의 그런 격언이나 이런 것들도 약간 무시하고 가려고 하는 듯한 네네. 모습이 있어서 그게 더 애매하더라고요. 그 2007년도 한번 예를 들게 되면은 그때는 저는 그냥 직장 다닐 때인데 그때도 이제 주변에 적금하던 이제 여직원들하고 직원도 있잖아요. 걔도 적금 깨가지고 그 동양종금 가가지고 CM에 만들고 펀드 개설하고 했었거든요. 그치. 근데 그러고 나서도 한 몇 개월 더 갔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다 이제 빵 터지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 내 돈 내놔라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그리고 반도체 네. 소부장 그러니까 이게 삼전하고 SK 하이닉스 못 잡으신 분들이 소부장을 조금 보고 계신데 네네. 얘들 사실 12월 기준으로 1년 동안 한 5배 올랐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뭐가 있나 봤더니 피지컬 AI의 대장은 또 로봇이다 그러면서 네네. 로봇을 봤더니 어머 지난 금요일 오늘 또 그동안 좀 쉬어가더니 네. 또 가네 그러는데 로봇도 잘 가요 이거 뭐 네. 근데 상승 여력은 뭐 가본 길이 아니어갖고 모르겠지만 이거 어떻게 보세요 로봇주는? 일단은 지금 반도체가 꺾일 뻔하다가 지금 살아났죠. 말씀하셨듯이 이제 젠슨왕 아, 이분이 이제 다시 불씨를 살린 거죠.
거기서 이제 다른 거 없잖아요. 삼성전자하고도 AI하고 로보틱스 분야에서 협력할까 얘기됐고, 그리고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SDV하고 로봇 쪽 이제 좀 더 가속화할 거다 네.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증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엔비디아가 묻거나 AI가 묻으면은 가요. 2차 전지가 그래서 가잖아요. 사실 저는 2차 전지 가는 이유가 딴 거 없다 봐요. AI가 묻었기 때문에 갔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피지컬 AI 가면은 끝판왕은 전력이에요. 그 배터리하고 그거 어떻게 쓸 건데?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고성능 배터리나 아니면 ESS 필요하니까 그거는 뭐 정해진 수준이긴 그렇죠. 한데. 그래서 전구체가 가는 거고. 예.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로봇은? 로봇은 더 간다고 봐야죠. 그 제가 지난주에 10월 말에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이 이슈가 지나고도 좀 보자고 좀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하이닉스가 예상치에 부합을 하거나 덜 나오게 되면은 조정받을 거라 그랬는데 예상치에 부합을 더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민망한 순간 생기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10월달 들어와서도 하이닉스하고 삼성이 이렇게 그 테이블을 끊게 되면은 예. 지금은 로봇도 더 간다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자 로봇이 언제부터 움직였냐면은 8월 말에 노란복도법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일단 먼저 스타트를 끊었고 네. 9월달 들어와가지고 주도주가 조선에서 반도체로 바뀌게 되면서 주도업종은 반도체, 주도 섹터는 로봇이 되게 되면서 같이 지금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반도체랑 동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반도체가 꺾일 때 같이 꺾인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음. 그리고 지금은 그런 연유에서 보게 된다면 지금 로봇은 많이 올랐지만 뭐 하이닉스는 많이 안 올랐나요? 같이 이제 계속해서 동행을 하는 거죠. 그렇지. 네. 그렇게 그러니까 보면 지금 그런 된다.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램보 로보틱스가 오른 이유가 딱 그런 거잖아요. 삼성. 네. 음. AI하고 로보틱스 엔비디아 협력해가지고 좀 더 가속화시킨다 그러니까 그러면 로봇 대장 누구야? 램보 로보틱스. 그리고 그 아래 단에 이제 이렌시스 같은 것들 10% 오르거든요. 이게 삼성전자적으로 감속기를 공급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주식시장은 증시는 그냥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연결고리 만들어가지고 스토리. 계속 가는 거죠. 네. 예. 그 이제 음. 오늘 열받는 곳이 자동차예요. 아니 왜 가다 마라? 이럴 수가 있잖아요. 네. 우리는 뭐 우리도 같이 의선이 형이 음. 가장 막내였고 네. 알고 보니까 미안합니다. 사석사님 아유 저거 한 얘기고요. 본인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 네. 30만 원 갈 것 같았는데 오늘 분위기 상으로는 오늘 못 갔단 말이에요. 현대기아가 현대모비스는 좀 많이 빠졌고요. 그럼 그냥 뭐 많이 올랐으니까 빠진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더 갈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10월 이제 16일 날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스타트를 일단 끊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관세 리스크 해소에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 일단 나왔고 그게 딱 지금부터 해서 그 관세 이슈가 딱 반영된 수치라고 좀 저는 보고 40% 있거든요. 상승. 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더 가기 위해서는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그러니까 판매량을 포함한 실적 이슈가 반영이 되게 된다면 못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네. 아직까지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음. 근데 이번에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젠슨왕하고 그 깐부치킨에서 치맥을 하게 되면서 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제 AI하고 엔비디아가 묻어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모멘텀이 만약에 좀 반영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30만 원 돌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 혹시 생각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10월 16일 날 잡으신 분들이 아니라면은 이제는 30만 원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잡는 게 맞다라고 봐요. 차라리 네. 30만 원 돌파가 안 되면은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판매량을 포함한 실적을 보는 걸 거고요. 30만 원 돌파가 된다라면은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피지컬 AI 로드맵 여기에 이제 시장이 주목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GPU를 이제 공급을 받게 되면은 그걸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쌓아 나갈 건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그 테슬라가 FSD 관련돼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계속해서 쌓아가게 되면 데이터 센터를 증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런 데이터가 좀 부족해서 저평가를 좀 받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GPU를 공급받고 피지컬 AI 스타트, 그러니까 내년에 아틀라스 로봇 있잖아요. 그거 이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5월 달쯤에 이제 자율주행차, 페이스카 요거가 출시가 되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데이터 축적을 해 나간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게 되면은 현대차도 30만 원 돌파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다 제 생각 다시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이슈의 우선순위 측면에 봤을 때 아직까지는 저는 실적의 발목 잡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라는 게 항상 이제 생물처럼 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30만 원 돌파를 하게 된다라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틀렸다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때 가서는 피지컬 AI 시장이 주목하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기 때문에 30만 원 돌파해서 올라타게 된다라면은 그때는 신고가 관점에서 추적을 하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9월 달에 전력 설비 아무도 주목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미
현대일렉트릭하고 효성중공업은 전고점 돌파를 하게 되면서 신고가 만들었어요. 9월 13일 전후로 해가지고. 그러면서 뒤늦게 이제 LS일렉트릭도 전고점 돌파하게 되면 급등 나오잖아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그때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지금 하이스 보면 높은 것도 아니에요. 높은 것도 아니고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게 되면 신고가를 만든 거기 때문에 그때는 추경 매수가 아니라 추정 매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어떤 업종이든 어떤 종목이든 뭐 며칠 전에 어땠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의미가 없죠. 예. 사실. 그러니까 어떤 스토리가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 어떻게 되고 내년도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네네. 나와 갖고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었을 때 그때 눈치 빠르게 빨리 들어가는 투자자들이 이기는 약간 그런 시장 아니에요? 그죠. 예. 돌아가게 되면서 이제 팍팍 두더잡기 식으로 이렇게 튀는 장사했다 보니까 근데 이거 전달 기다리는 기술. 게 낫지 않아요? 어느 정도는? 이거 음. 급하게 따라잡다가는 거꾸로 타는 보일러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로봇 같은 게 따라잡아야죠. 오늘 같은 날은.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후에 몇 퍼센트 이제 여기서 한 하루 이틀 더 오른 뒤에 들어가는 건 추정 매수가 추경 매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좀 기다려지는 게 2차 전지. 에코프로엠 실적이 잘 나올 거거든요. 내일. 네, 잘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에코프로엠이 그 분위기 좀 살려주게 된다라면 2차 전지 다시 돌아설 가능성이 있기 지난주 때문에 한 주 조정 받았으니까. 예, 그러니까요. 예. 받았으니까 그쪽을 한번 공략해보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봅니다. 이게 뭐지 주주분들이 음. 여기도 많이 얘기하고 그러시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네. 안타까운 시점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이제 수익으로 음. 전환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막 마이너스 10% 정도 남아서 고지가 눈에 드디어 네네. 보이거나 음. 1-20% 정도 마이너스가 나니까 요렇게 한두 번만 더 오르면 그렇죠. 내가 드디어라고 하는데 네네. 갑자기 여기서 다시금 내려가니까 많이는 아니지만 또 그런가라고 해갖고 실망감이 좀 있으실 텐데 어쨌든 뭐 그러면 내일 실적이나 그다음 모레 에코프로그룹 실적 이게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2차 전지에서는 여기가 좀 중요하다. 네, 어. 중요하고 저는 잘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가 ESS가 지금 화두지 않습니까? 그렇죠. LG엔솔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그것 때문에 실적이 잘 나왔고. 근데 그 에코프로펜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도 말씀했지만 2분기 때 이미 데이터 센터형 ESS 양극재 출하량이 전년 대비해서 100%가 예.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번 분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흑자는 기정사실이고 퍼센테이지가 얼마만큼 더 좋아졌냐 그게 관건이기 때문에 에코프로펜 실적은 실적 잘 나오게 된다면 2차 전지가 거기에 대한 반응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양극재 기업도 포스코 페트로케미, 네네. LNF, LG화학 셋 네, 다 잘 나왔어요. 3분기 특히 LNF는 적자일 거라고 최초에는 얘기를 했는데 네네. 흑자가 나오고 흑자폭도 커졌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네네. 것 같고요. 바이오 갖고 계신 분들은 참 어려워요. 알테오젠이 오늘 올라가서 이것도 개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기분은 좋으시긴 하겠지만 생각보다 다른 거 안 오른 거 간다. 비해서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 바이오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작년 7월 달부터 10월 달 아마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저도 사실 하반기는 그러니까 상반기는 트럼프가 이슈고 하반기는 금리가 이슈가 되게 되면서 바이오가 갈까라고 저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연속성이 없어요. 일단 한 번씩 부각은 되는데 연속성 있게 작년 7월에서 10월 달처럼 계속 쭉 가져야 되는데 지금 바이오 말고도 사실 좋은 섹터가 너무 많아요. 아, 네. 제가 볼 땐 굳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건가요? 그쵸. 그럼?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가 저는 개인적으로 소외가 된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도 방법은 있는데 뭐 신약 개발이라든지 신약 개발의 임상 소식이라든지 그리고 플랫폼 관련 기업이라든지 기술 이전 이슈가 있는 것들은 그래도 아마 저는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 화면 혹시 보여줄 수 있으면은 그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바이오 일정 이벤트 그거 네네. 정해놓은 건데 그걸 좀 정해놓은데 혹시 그 이벤트 필요하신 분들은 필요하신 분은 제가 끝나고 나서 유튜브 거기다 댓글로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혹시 바이오 갖고 계신 분들은 그거 참고해 보시고 그래서 일단은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ALT 다시 B4 요거 관련돼 네. 가지고 계속해서 머크 모멘텀이 좀 반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4분기 이제 아시겠지만은 머크란지 이쪽으로 이제 로열티 수입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숫자도 잡히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네. 가장 큰 이제 모멘텀은 코스피 이전 상장. 아마 제가 봤을 땐 그것 때문에 크게 좀 주가가 이거 반응하는 화면 게 한번 제 거 음. 띄워주세요. 제 노트. 아닌가 그래서 좀 화면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요거요. 요건데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일정들 나와 있고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일단 캡처를 떠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네. 아마 이게 화면이 생각보다 잘 나오네요. 그래서 잘 나와요? 요거를 아니 작가님이 깨진다고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네. 캡처 지금 다 같이 선생님들 캡처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 예, 해가지고 받으시면 그래서 돼요. 이게 4분기
있는 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알테오젠, 이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뭐 D&D 파마텍 하고 그다음에 다음 또 넘겨주세요. 넘겨볼까요? 네. 하고 이제 내년 초반에 알테오젠, 이가캠 이렇게 일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요런 이제 지금 바이오의 핵심은 딴 거 없어요. 그냥 신약 개발 플랫폼 기반의 그 신약 후보 물질의 어떤 성과가 어떻게 임상 속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저기 뒤에 에러라가 되는데 에러가 기술 이전이거든요. 라이센싱하고. 네. 그래서 저런 거 이제 모멘텀이 있는지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그런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정해 놓은 거니까 예. 일단 저런 것들 일정 잘 보셔라. 요런 이제 일정만 보시고 그리고 어떤 이제 이슈가 있는지 요거만 체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이오 쪽은 기본적으로 알보리팹 일단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최근에 비만 치료 쪽이 상대적으로 모멘텀이 되고 있는데 비만 치료제 관련돼 가지고는 국내 쪽 같은 한미약품 같은 것들 일단 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메시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D&D 파마텍보다는 자리적으로 이제 올릭스도 많이 안 오는 건 아닌데 예.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보기에는 올릭스가 좀 더 매력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바이오주 또 친절하게 일정들 정리해 주셨고요. 네. 마지막으로 요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진짜 코스닥 언제 가요? 막 이런 얘기 들으시죠? 네. 근데 사실 음. 답은 어떻게 딱히 지금 주기가 어렵지 않으세요? 아니요, 이건 명확해요. 그 주도 업종이 뭐가 되냐에 따라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올해 그리고 2020년, 2017년, 2011년, 2007년 이렇게 쭉 돌아보게 되면은 네. 그러니까 어떤 업종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 아시겠지만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코스닥도 1000포인트 갔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죠. 그때 코스닥 되게 강했었잖아요. 그때 뭐가 주도 업종이냐면은 2차 전지였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2차 전지 대표적인 종목들이 에코프로비엠 그때 에코프로비엠 대장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되게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업종에 따라 틀린 겁니다. 지금은 반도체가 주도 업종이기 때문에 코스피가 당연히 강하다. 코스피가 더 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2020년도 같은 경우는 네카우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2차 전지가 또 대장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엔솔도 보니까 세고 뭐다 세지. 그래서 코스피만큼이나 코스닥도 강할 수밖에 없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 코스피 강한 때 코스닥이 무조건 못 간다라는 게 아니라 시장 주도 업종이 뭐냐에 따라서 틀린 거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누가 주도를 하고 있냐 그것만 파악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 이번 주 전략들이 네네. 사실 전략이라는 게 무의미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실 수밖에 네네. 없겠지만 어떤 자세가 가장 필요할까라는 것들에 대한 좀 말씀을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아까 우리 방송 초반에 이제 가지고 있는 분도 그리고 없는 분도 지금은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라 그렇죠, 그렇죠. 말씀드렸는데 일단 놓친 거는 그래도 보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차피 제가 이전 시간도 말씀했지만은 뭐 2020년처럼 네카우만 간다, 뭐 2차전만 간다 이런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지금 업종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저는 2차전지도 다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일단 미리 준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오늘 오랜만에 이제 하나로스페이스가 또 6% 상승 갔어요. 나거든요. 네. 네, 나거든요. 그래서 방산도 빠질 수 없는 이제 주도 섹터라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제 유럽의 공동무게라든지 그 루마니아 쪽에 그 전차 사업 해가지고 300대 정도 이제 또 발주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만약에 또 현대로템이 잡게 된다라면은 상당히 큰 실적 효과가 좀 나올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방산주 같은 경우도 그런 요인상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더 긴 관점에서 시간차를 두고 이제 원전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기회가 없는 게 전혀 아니니까 일단은 놓친 건 솔직히 사실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살짝 고개만 돌려보게 되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이런 살만한 섹터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